반갑습니다. 페페 아바입니다.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구나. 순간적으로 그 몇 초 사이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한번 넘어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뭐 샤워하시다가 발이 미끄러워져 가지고 그렇게 넘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처음으로 살면서 뒤로 자빠져서 넘어진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넘어졌을 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침착하게 그냥 일단 침대로 가가지고 일단은 좀 이제 좀 진정을 시키다가 좀 그 냉찜질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좀 근육들이 놀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일단 그 재활처럼 해서 병원을 좀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 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엊그제만 하더라도 좀 뇌진탕 비슷한 증상처럼 그 약간 좀 이제 토할 것처럼 이제 올라오고 어지럽고 그런 것들이 좀 엊그제는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느꼈던 건데 정말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는 건강이 그 22년도 이후부터는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 뭐 어떤 뭐 1차 팬데믹이 나타났고 2차 팬데믹이 어떤 것들이 올지가 모르겠는데 그것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또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짧게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좀 상징적인 크립토 시장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힘을 좀 이제 과시하는 게 아닌가. 사막의 도시에서 두바이에서 홍수가 내렸다. 뭐 흔히들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캠트레일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비 내리게 하는 그런 신이 누구죠? 포세이돈인가요? 정말 신의 역할들을 지구의 관리자 역할, 신의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놓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막의 도시 두바이에서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1년치 비가 쏟아지는 상황들. 어떻게 보면 두바이도 인공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좀 이제 홍수가 나타난다. 정말 그 FTX 관리자들이 그 재판을 받았던 관리자들이 정말 인류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를 그런 상황들에 대비를 해서 태평양의 섬을 매입을 해서 좀 이제 마크 저커버그처럼 지하 벙커를 이제 세우려고 한 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까지는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제3차 세계대전보다도 뭐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또 그쪽 지역에서는 많이들 활발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단 자산 시장을 좀 잡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제 고유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치가 될 수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또 한 번 이제 불을 또 이제 끼얹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 저는 이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를 좀 미리 예상을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앞으로 지구를 관리하는 그 세력들이 늘 말하는 어젠다가 있거든요. 지구의 환경을 중요하게 하고 그게 뭐 채굴이랑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이랑 그게 또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채굴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또 이제 NFT랑 이런 것들도 나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NFT화 시켜서 RWA 뭐 자산을 토큰화 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고 연결고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전기를 많이 써야 전기가 더 낫죠. 그 휘발유나 뭐 경유 같은 거 쓰는 것보다 전기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025년부터는 거의 독삼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거의 이제 메이저급 이제 자동차 브랜드에서 거의 전기차만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일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상 마지막으로 원유를 비싼 값에 팔아 넘기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강달러와 동시에. 거기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하는 거죠. CBDC에서 발행을 하는. 디지털 달러뿐만 아니고 원화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이 흡수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디지털 달러만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래도 일단 디지털 화폐가 나타나는 건 무조건이죠. 그 중심에 디지털 위안화가 먼저 등장을 할 테지만 물론 이제 각국의 나라에서도 이제 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띄우고 있지 않죠. 다 준비들이 되면 띄울 거예요. 띄운다는 게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게 만들려면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건 없는데 뭐 이제 지역 화폐나 그런 것들처럼 그걸로 이제 결제들을 하면은 10% 20% 할인을 해준다던가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들여서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까지는 사실 모르겠고 그걸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얘기들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원유나 이런 휘발유들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를 거품의 가격을 끼워가지고 모두 다 팔아먹는 그런 이제 오일 국가들 이제 러시아도 포함이 됩니다. 중국도 포함이 되고 미국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앞으로 이제 지구를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좀 덜 쓰게 될 거니까 그 상황들이 되기 전에 유가를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는 작전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랠리장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CBDC랑 디지털 이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서 제가 시즌 1이라고 말을 한 것도 아직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왜? 아직 원유도 비싸게 안 팔아먹었는데. 그거 비싸게 팔고 다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달러 같은 것도 이제 거품 가격까지 찍고 나서 버블들이 꺼졌을 때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디커플링이 또 되는 겁니다. 원유 가격 올라가고 달러 가격 올라가고 비트코인이랑 떨어져서 바닥 가격에서 굉장히 힘들게들 만들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죠? 금리까지도 유지가 되고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가는 더 비싸지고 인플레이션 안 잡히겠죠. 그런데 한국은 더 안 좋죠 상황이.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따라서 안 올렸잖아요. 더 안 좋죠.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지 봐야 돼요. IMF랑 비슷한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시즌 1은 끝났다. 넓게 보면은 시즌 1은 끝났습니다. 반응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별다른 비트코인의 큰 상승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시즌 1이 끝났으니까. 이미 선반영에서 많이들 떨어진 코인들 있죠. 피한 것만 해도 잘 피했다라는 거. 저 이 말만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뽀모 느낄 그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 내가 볼 때 뭐 댓글 부대들이 와가지고 그 선동들 해가지고 추천수 그 저희 채널 제 채널이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1만 명은 넘으니까 구독자가 그 댓글 조작처럼 해가지고 좋아요 막 30개 40개씩 이렇게 찍히고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 몇 개가 자동으로 스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게 좀 차단이 됐는데 다 이유가 있죠. 뭐 순수하게 본인이 그런 의도로 누군가에게 이걸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제 전파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순수한 의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좀 그런 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냥 유튜브 채널 영상들마다 그렇게 좀 달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엔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더 떨어져야 돼요. 아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같았으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홍콩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이 먼저 이 자리들을 먼저 차지를 했어야 됐는데 미국한테 뺏겼죠. 현물 ETF 먼저 승인을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더 바닥 가격에서 더 매집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홍콩, 누구 좋으라고 중국 쪽에서 그걸 설거지를 하겠어요. 그렇죠? 현물 ETF 미국 승인하고 나서 올렸는데 누구 좋으라고 중국이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누구 좋으라고 이것들 그 승인해가지고 이걸 또 설거지를 하겠냐고 후발주자로 그거 하려고 작년부터 중국 쪽에서 개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심해가지고 다 같이 덤핑하는 시즌이 다가올 텐데 그 시즌에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이 다 같이 폭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강달러 유가 더 비싸질 것이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하는 그 변곡점이 그 변곡점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대득해 반등들도 오기도 하겠죠. 근데 반등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락을 피했다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도 버틸만은 하거든요. 아직도 버틸만은 해요. 3월에 들어온 게 아니고 1, 2월에 들어왔으면 아직도 버틸만은 하거든요. 이제부터가 원금이고 본전일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당장 그렇게 반응들을 안 한다는 건 유예 기간들을 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세력들이 급한 게 없어요. 왜 급한 게 없냐면 지금 이렇게 반등 좀 많이 고점 대비 해가지고 50%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도 추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들 많이 하라고 열어두는 겁니다. 급할 게 전혀 없어요. 상승하는데도 급할 게 없고 하락하는데도 급할 게 없어요. 아니 하락하는 거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반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렇게들 안 해줍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냥 비트코인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반감기가 최악이고 더 안 좋은 상황이다. 그냥 시즌 1은 끝났다. 제가 근데 전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1이 끝났는데 시즌 1이 끝나고 CX 장이 죽어야지 덱스 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CX 장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전에 어떤 말씀드렸냐면 올해는 고양이의 시대가 올 것이다. 고양이 시대. 그 중에서 솔라나에서 예행 연습들을 할 것이다. 캣 이너 도그스 월드 심볼로 MEW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은데 OKX 상장하고 선물 상장까지 했거든요. 이거 무조건 바이낸스 뚫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그 크립토인들에게 전달을 해주냐면 일단 솔라나 기반이죠. 제가 솔라나는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인 이름 자체 고양이가 들어갑니다. 캣 이너 도그스 월드 고양이 심볼이에요. 고양이 민코인 메타를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예행 연습인 솔라나로. 얘가 이 코인이 바이낸스에는 아직 고양이 코인이 없어요. 바이낸스 현물 선물까지 동시 상장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시가총액 2, 3조를 찍으면 고양이 민코인 메타를 전 세계에 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4월이죠. 이제 시작이죠. 흐름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바이낸스까지 상장을 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5월달이다 6월달이다 이렇게 정확히는 말씀 못 드렸는데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5월달 7월달 6월달 늦으면은 어쨌든 다음은 이더리움이 메인이니까. 그러면 이거 일단은 뭐 아사웨이즈가 조금 많이들 언급을 했고 그것도 있겠는데 유통 공급량 보이죠?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팔로 지배가 되어 있어요. 팔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88. 페페코인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페페코인은요 미국 계열 민코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페페는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중국의 상장 과정이랑 똑같아요. OKX 페페도 상장하고서 바이낸스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페페코인이 아직까지도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못한 거예요. 중국 계열 코인이니까. 그러니까 서로들 좀 대립 관계이면서 서로 설거지들을 안 해준단 말이죠. 중국 계열 코인들 오디널스도 아직도 선물 상장을 했는데 현물은 상장 안 했잖아요. 중국 계열 코인베이스는 미국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디너 이 도그스 월드도 코인베이스까지는 상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낸스까지는 뚫어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계니까. 바이낸스도 중국계잖아요. 뭐 겉으로는 뭐 이제 뭐 전에는 창펑자고 있을 땐 캐나다의 중국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국 이미지긴 하지만 바이낸스가 어쨌든 중국 쪽이랑 좀 더 친합니다. 뭐 지금은 본사가 두바이에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또다시 신부를 하나 남겼습니다. 8. 이 8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입니다. 88888 대놓고 표시를 하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계 고양이, 중국계 고양이 888. 자,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많이들 일부러도 남겼거든요. 예전에 그 아이유가 더 큰 데로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전에 아파트 그 첼리투스나 이런데 마지막 매매가에다가 용산에서 8만 원을 딱 이제 팔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1억이면 31억에 사면 되는데 30억 3천만 999만 990만 98만 원, 998만 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8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매수매도 호가 이거 거래가 되면은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뜨잖아요, 등록이. 그런 데다가 뒤에다가 8을 남겼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거 집주인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이것들을 남긴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중국에서는 8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88888 유통 공급량을 이렇게 맞춘 게 뭔가 대놓고 숨겨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과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이낸스까지 상장을 한다면 고양이 시대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릴 수가 있겠죠. 대신에 솔라나는 이더리움 이제 나타나면서 이더리움 시대 오면서 많이 죽어갈 겁니다. 근데 죽어가기 전에 그냥 첫 번째로 알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5월달에 페페코인이 민코인 시대를 알렸던, 첫 번째로 알렸던 그런 것처럼 고양이 민코인을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 바이낸스 현물 선물까지 상장을 되는 것까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력들의 흐름들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제가 또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역정보 뿌리진 않잖아요. 뭐 지금 이제 올해는 강아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쵸? 아, 그리고 또 포가이도 좀 오르긴 했던데. 캣 이너 독스월드 8천억짜리 시가총액 2조 3조 찍었을 때 제 영상들이 좀 이제 기억이 남을 겁니다. 고양이 시대를 알리는, 특히나 예행 연습이 되는 솔라나 체인으로 띄우고 다음 본격적인 메인장은 이더리움이라는 거. 특히나 총 공급량이 888.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 888로 맞춘 거는 제가 볼 때는 페페코인 뒷배 세력일 수도 있다. 뭐 시가총액이 높아버가 그냥 이거는 저는 덱스나 이런 것들 분석 안 한다고 했죠. 저 분석 안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떡상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음들이 많은 게 뭐냐면 맞췄던 거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저는 항상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는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닌 거는 뭐 귀신같이 와가지고 그 뭐 끄집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뭐 풀매수 하세요, 전재산 박으세요, 이거 무조건 시가총액 5조 가니까 무조건 풀매수 박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저만의 일기장으로 그냥 저만의 그냥 분석 방식을 남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이득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조건 3조 4조 간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저만의 그냥 분석 방식이에요. 그냥 뭐 888 중국인들 좋아하는 이거 유통량 맞춰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솔라나 예행 연습으로 해가지고 솔라나 체인 기반의 고양이 그거 좀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바이낸스에는 고양이 코인들이 없으니까 첫 번째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 웬보다도 더 빠르죠. 웬은 좀 나가리고 이 MEW, 물론 이제 MEW가 올라가면은 뭐 고양이 계열들도 순환 펌핑들은 되겠는데 저는 메인들은 이더리움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팔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더리움 기반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런 애들이 주목을 받는 건 CEX 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업비트나 국내 이제 빗썸에서도 뭐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 상장을 안 했죠. 코인원은 하긴 했는데 아직은 좀 지배력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서만 페페도 아직까지는 상장을 안 하다가 뒤늦게 상장을 했잖아요. 비썸에. 근데 고양이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한 7, 8월쯤에. 어찌됐든 국내장들이 죽어야지만 이제 이 밈들이 더 살아난다. 이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CEX장 그리고 CEX장이 죽고 중국 계열 또 이제 중국 계열을 좀 띄워주는 것인지 888 맞춰가지고 MEW가 바이낸스까지 간다면 첫 번째 바이낸스 고양이가 될 것이고 고양이 민코인 시대를 첫 번째로 알릴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솔라나 기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으면서 그래도 가긴 갈 텐데 솔라나 기반이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제 금요일이 시간이 좋거든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해가지고 바이낸스에 상장하는지 한번 봐야죠. 근데 그걸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고양이 시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저런 애들이 뜰수록요. 이런 애들이 뜰수록 CX장은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샀던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신생 코인들도 아니고 여기 상장되어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스택스 같은 애들 얘는 회복하기도 힘들 겁니다. 얘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시체들이 굉장히 많고 올리면 올릴수록 세력들이 본인들 써가면서 올리면 올릴수록 팔 수 있는 홀더들이 많다. 그런 기회를 그 말이 뭐냐면 그런 기회를 안 줄 것이다. 이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장부터 CX 장은 박살이 날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이제 주목을 받게 해주는 게 이렇게 좀 이제 장들이 죽었을 때 갑자기 고양이 코인 떡하니 등장해가지고 바이낸스 상장한다 이러면서 엄청 뛰어버리면 그냥 난리 나겠죠. 아직은 바이비트 상장을 했나? 바이비트 선물 상장을 했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중앙화 거래소 먹을 거리 없습니다. 먹을 거리 없고요. 반등도 정말 좀 미약하게 나올 거고 특히나 이제 고양이 솔라나 기반도 솔라나 기반인데 잘 치고 빠지셔야 될 겁니다. 솔라나 기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2차 하락이 엄청 크게 올 거니까 특히나 비트코인은 엄청 크게 올 겁니다. 엄청 크게 7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7천만 원까지 갔을 때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될지가 특히나 중간에 리플코인 이거 그거 나오거든요. 반대 의견서 내야 되거든요. 4월 22일인가? 이것 또한 쇼크가 올 겁니다. 이제 리플 재단들이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벌금 내기 위해서 리플 코인을 이제 그 에스크로 물량들 풀어가지고 거래소에 입금하는 그 온체인 데이터 트랜잭션만 띄워도 이거 그냥 대놓고 시그널이다. 대놓고 팔아가지고 벌금 마련하는 벌금 예상하는 게 1조에서 2조 사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뭐 매출이나 수수료에서 메꾸겠어요? 리플 팔아가지고 메꿔야죠. 그것 또한 정말 궁금해집니다. 리플 유튜버들이 그때 계정들을 삭제를 할지 어떤 얘기들을 할지 보니까 뭐 1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10만 원 100만 원 미쳤다고 세력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어떤 걸 바라는지 아시나요? 모두가 부자 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마치 중국처럼 중국이 대표가 되는 모델이 0.1%만 부자 되는 걸 원한단 말이죠. 누구나 부자 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돈이 있고 좀 부자가 되고 하면은 본인들이 뭔가 된 것처럼 해서 그들의 말을 안 듣거든요. 저항하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릴까요? 그 주사 흰신 이 코비드 때 어떻게 됐죠? 코비드 때 강제로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직장인분들 강제로 맞았어야 됐죠. 근데 만약에 프리랜서다? 내가 돈이 많았다? 직장인분들 왜 맞아야 됐죠? 이거 안 맞으면 못 나오게 하고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직장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줘요. 근데 만약에 자유로운 자유 몸이면 어떻게 되죠? 뭐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못 간대. 그러면 집에서 뭐 시켜서 먹으면 되고 아니면 굳이 뭐 제약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이제 종교적인 그쪽에서도 이제 워낙 또 이제 반대 그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아예 피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좀 이제 좀 돈들이 있으면 지금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말들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는 상황들은 바라지를 않아요. 특히나 가장 큰 역사적인 가장 큰 이제 거대한 그 거의 루나 이상으로 작전이 리플이 될 겁니다. 전 세계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를 가나 홀더들이 가장 많고 그 꼬시는 단계의 수준이 일반적인 다단계 코인 그 이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얘는 뭐 국제적인 결제 수단이다 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혹시 리플 홀더세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로 과감하게 그냥 손절을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리플을 그러면 왜 샀어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국제적인 결제 스위프트의 대체가 되는 결제 수단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그럴싸한 논리적인 말을 하는데 유사 이런 것들이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 종교 그 사이비 그 종교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광신도가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주변에다가도 전파들을 본인들이 알아서들 해요. 본인이 직접 뭐 시켜가지고 뭐 다단계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에서 뭐 추천 수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본인들이 정말 완전 그게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결국에 이번 장에서 리플만 피해서도 차라리 리플 살 거였으면 은행에다가 그 저축해가지고 그 이자 받는 게 훨씬 더 나았다. 그렇죠. 다른 것들 이제 희망 고문하면서 그런 것보다 여기다가 폭락까지 해버린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정말 희망적인 상황인 건 비트코인 좀 가격도 유지가 됐을 때, 얘 유지됐을 때 이쯤 됐을 때 이제 벌금 좀 비싸게 내려면 어차피 팔 거면 이때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1,500원 이때가. 근데 지금도 그 저번 주에 6만 달러 깨질 때 완전 붕괴시켜 버렸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올려줄 세력들도 없다. 기관들한테 팔지도 못하니까 올려줄 사람들도 희망들도 없고 그냥 미친 거죠 그냥. 이거 뭐 반응들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조금씩 외국 쪽 트렌드에서도 정말 리플은 10달러까지 아니면 5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원래 월 초마다 리플에서 에스크로 물량들을 풀거든요. 풀었다가 잠갔다가 막 이렇게 해서 지갑들 이동들 하고 해요. 근데 한 며칠 전인가 에스크로 물량을 풀었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이럴 수가 없는데 월 초마다 그렇게 푸는 거는 당연했잖아. 왜냐하면 월 초마다 풀었고 월 초에 그렇다고 거래소에다가 입금해가지고 덤핑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SEC가 벌금 2조 때려버리고 에스크로 물량 풀었다가 그것도 푸는 게 월 초에 푼 게 아니고 한 중순쯤에 풀었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국 쪽에서 리플 광 홀더들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나마 좀 뒤늦게라도 깨어난 거죠. 아 이거 벌금 내려고 이거 푼 거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걸 몰라요. 외면을 하는 건지 이걸 다루지를 않습니다. 정말 참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설거지를 당하는 게 국내 투자자들이 설거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리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국내 장은 최악이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더 큰 최악의 상황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진압해주는 척하면서 고양이 MEW가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 같은 상황에 고양이 민코인이라는 이제 강아지를 넘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게 막 시가총액 10조, 20조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들고.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보통은 이제 목금 주목을 많이 하는 목금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위험합니다.
그냥 위험해요. 그냥 세력들이 그 세력 손님들이 올려줄 의지가 없다. 손을 뗐다. 그럼 누가 거래하죠? 개미들만 그냥 현금 매수한다고들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냥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물량들 이제 받쳐주면서 최악의 상황들만 남아 있다는 거. 시즌 1은 끝났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바뀌는 입장이 없어요. 이게 죽더라도 데드캡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시즌 2를 가는 알트장을 기대를 한다? 무슨 2021년이랑 똑같은 상황을 기대를 하시는데 이때는 유동성 엄청 풀었고 시장에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도 많았고 금리도 굉장히 쌌고 그냥 조건들이 지금이랑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정반대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랑 지금을 비교를 하시면서 희망 회로를 굴린다기보다는 가끔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근데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그 엘리트 클로버 분들은 이미 다 대응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긴 영상인데 다들 건강 가장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시장에서도 발빠른 대응하시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를 할 거니까요. 최소한의 2024년만큼은.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